밤늦은 시간,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지은은 피가 흘러내리는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손에 쥔 부엌칼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우리 집안 망치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지은은 고통 속에서도 민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다 결국 민지의 집 문 앞에 쓰러졌다. 민지는 문을 열자마자 지은을 끌어안았고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보수적인 가정의 주부로 딸의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었다. 지은은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지만 민지를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28살, 성공한 마케팅 매니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그녀 역시 가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고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지만 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로 모든 게 드러났다. 어머니는 지은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폭발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지은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컸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지은을 키웠다. 어머니는 항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강조했다. 지은은 그 말에 따랐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민지를 만난 후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민지는 지은에게 너는 내 자신으로 살아야 해라고 말하며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냉혹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더 은밀하게 숨겨졌다. 지은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은을 위로했다. 민지는 대학 시절 첫사랑을 잃은 아픔이 있었다. 그 여자는 가족의 반대로 자살을 선택했다. 민지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 관계를 망설였지만 지은을 만나면서 다시 용기를 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가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어머니의 공격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은은 민지의 집에 머물며 회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내가 어머니를 배신한 건가?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말할게 라고 약속했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이 갈등은 점점 깊어지며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어머니와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끊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포기할까? 가족을 버릴까? 이 내적 갈등은 지은을 괴롭혔다. 민지는 지은의 고통을 공유하며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만만치 않았다. 지은의 직장 상사는 그녀를 불러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를 해치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민지도 아버지의 압박으로 인해 회의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지만 작은 다툼이 발생했다. 지은이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싫어라고 말하자 민지는 그럼 헤어질까? 라고 반문했다. 이 말은 지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곧 화해하며 더 강해졌다. 지은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민지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민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지은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그런 여자를 만나다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민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답바, 저 사랑해요. 지은이를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 후 민지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는 지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지는 직장에서 승진을 제안받았지만 조건은 개인 생활을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민지는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지은은 민지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독립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지은의 옛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지은을 상담소로 데려갔지만 상담사는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해 지은을 더 상처 입혔다. 이 경험은 지은에게 사회의 편견을 실감하게 했다. 민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분쟁이 있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숨겨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과 함께 이 딜레마를 논의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은은 숨어 사는 게 싫어라고 답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내가 오지 말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고 민지에게 전마가 아프신데 나 때문에 그라고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며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죄책감은 커졌다. 이 시점에서 지은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회상했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 선배가 있었지만 소문으로 인해 왕따를 당했다. 그 후 지은은 이성애자인 척 연기했다. 민지를 만나기 전까지.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강해라고 칭찬했다. 두 사람은 함께 LGBT 권리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세미나 후 반대 시위대가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지만 민지가 손을 잡아주며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민지,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라고 도발했다. 민지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이 만남은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이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해? 라고 묻자 민지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 없이 혼자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다. 내 선택이 옳은가? 이 내적 갈등은 지은을 괴롭혔다. 민지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지원 끊겠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경제적 압박을 느꼈다. 두 사람은 돈을 아껴 생활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은은 프리랜서 작업을 늘렸고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사촌이 결혼식에 초대했지만 파트너는 데려오지 말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참석했다. 결혼식에서 지은은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지금도 행복해라고 답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민지의 새 직장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끝난 날, 지은은 기뻐하며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민지가 돌아오자마자 회사에서 내 관계를 물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솔직히 답하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느꼈다. 지은은 숨기지 말자라고 제안했지만 민지는 아직은 안 돼라고 답했다. 이 의견 차이는 다툼으로 번졌다. 지은이 너는 나를 부끄러워해 라고 소리치자 민지는 현실을 봐
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고 지은은 집을 나갔다. 거리를 헤매며 지은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은의 눈물을 보고 문을 열어주었다. 왜 왔어?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엄마,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내가 행복하다면 이라고 중얼거렸다. 이 대화는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지라는 애는 만나지 마라고 덧붙였다. 지은은 갈등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화해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안아주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유는 이미지 문제였다. 지은은 충격받았고 민지에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격려하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LGBT 지원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멘토를 만나 조언을 받았다. 멘토는 공개는 선택이지만 숨기는 건 고통시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 말을 새기며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비정상시라는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가 무시해라고 위로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의 어머니가 블로그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지은을 불러 내가 왜 이런 걸 쓰냐 라고 화냈다. 지은은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지은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썼다.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이 화해의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다. 그는 민지를 불러 결혼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민지는 아빠,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없다 라고 부정했다. 이 대립은 민지를 지치게 했다. 지은은 민지를 지지하며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여행 중 민지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민지,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거부했지만 지은은 불안해졌다. 너 정말 끝났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등이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신뢰를 시험했다. 돌아온 후 지은은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는 서서히 변했다. 내 친구 민지, 한번 데려와 봐 어머니의 제안에 지은은 놀랐다. 민지는 긴장하며 방문했다. 어머니는 민지를 대접하며 지은이를 잘 부탁해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민지의 직장에서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괴롭힘을 당했다. 레즈비언이야 라는 조롱에 민지는 참았지만 결국 폭발했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미디어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긴장했다. 이 결정은 큰 도박이었다. 공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왜 공개했어? 라고 걱정했지만 지은은 변화를 위해요 라고 답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그는 민지를 불러 내가 왜 저양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빠,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이 고조되는 드라마는 다음으로 이어진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거세졌다. 지은의 집 앞에 항의 편지가 쌓였고 민지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의 대가야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후회 안 해라고 답했지만 눈빛은 피곤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버텼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민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이 시기 지은의 어머니가 도움을 주었다. 돈 좀 줄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감동받았다. 어머니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는 민지를 설득하려 병원에 데려갔다. 치료받아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저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반항했다. 이 사건은 민지를 상처 입혔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하며 내 아버지도 변할 거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강연 중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동성애 반대라는 구호에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가 우리는 여기 있어요 라고 외쳤다. 이 용기는 청중을 감동시켰다. 강연 후 지은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TV 봤어.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이 화해는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민지의 전 연인이 다시 개입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지은이 너를 이용해 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소문이 돌자 지은은 충격받았다. 믿지 마 지은의 말에 민지는 나라라고 답했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 배신은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었다. 다툼이 잦아졌고 지은은 내가 나를 의심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미안지라고 사과했다. 이 갈등은 깊어졌지만 결국 화해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은 다시 결속했다. 사회의 변화도 서서히 일어났다. 미디어에서 동성애 이슈가 더 논의되었고 지지자들이 늘었다. 지은과 민지는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대가는 컸다. 지은은 건강이 악화되었고 민지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멘토의 조언으로 휴식을 취했다. 산책 중 민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얘기하자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긴장했다. 아버지는 내 행복을 바래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감격적이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결혼식은 불가능했지만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지은의 어머니와 민지의 아버지가 함께한 모습은 상징적이었다. 하지만 파티 중 반대자가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이런 행사는 불법, 지은은 대응하며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이 대립은 긴장감을 더했다. 파티 후 두 사람은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시험이 왔다. 지은이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그건 불가능했다. 대신 지은은 입양을 제안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사회의 벽을 실감했다. 입양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 동성 커플은 안 돼라는 말에 두 사람은 싸웠다. 이 투쟁은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다. 결국 입양은 실패했지만 대리모를 고려했다. 이 선택은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사랑으로 충분해라고 답했다. 입양 실패 후 지은과 민지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위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평등한 권리를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시위 중 폭력이 발생했다. 지은은 다쳤고 병원에 실려갔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울었다. 지은은 함께한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이 동성 결혼 법안을 논의했다. 지은과 민지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우리의 사랑은 정당해요. 지은의 증언은 감동적이었다. 민지도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이 노력은 열매를 맺었다.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논의가 활발해졌다. 개인적으로 지은의 어머니는 완전히 지지자가 되었다. 내가 옳았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그는 민지에게 손주를 기대할게라고 농담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칼에 찔린 밤을. 민지는 전 연인의 배신을 떠올렸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시간이 치유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치유하며 성장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희망적이었다. 지은의 블로그는 인기 있었고 책 출간 제안을 받았다. 민지는 NGO에서 일하며 만족했다. 두 사람은 작은 가정을 꾸렸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최종적인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나 미안해, 용서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미 끝났어 라고 답했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이 만남은 마지막 시험됐다. 지은이 너 정말 괜찮아? 라고 묻자 민지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다. 이 확신은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했다. 이야기는 절정에 달했다. 지은과 민지는 산정상에서 서약을 했다. 영원히 함께 기 순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잔재, 내적 갈등.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선택했다. 사랑을.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어머니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답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투쟁이 필요했다. 이 여정은 많은 것을 가르쳤다. 배신의 아픔, 선택의 대가, 깨달음의 기쁨. 결국 사랑이 승리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희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인가?